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으로 홍구마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쟁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세무과 등 12개 부서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이 되겠으며 기획예산실장이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읍면동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이 하겠습니다. 보고나 질의 시에는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한정된 시간 동안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 시에는 가급적 제출된 예산안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 예산안 및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1조 162억 6,193만 8천원입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304억 8,785만 7천원입니다. 제2조에서 8조까지는 해당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317억 2,249만 8천원이 증액되어 1조 162억 6,19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는 2,220억 9,864만 6천원을 증액한 9,634억 2,114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96억 2,385만 2천원이 증액된 528억 4,07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8억 9,381만 8천원을 증액한 299억 6,248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로 37억 3,003만 4천원이 증액된 228억 7,831만 3천원을 회계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9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에서 3억 4,810만 천원이 증액되었고 자활기금 운영 특별회계에서 1억 3,138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에서 4억 7,140만 원이 증액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서 2,103만 3천원 증액 농공지구 조성 관리 사업 특별회계에서 1,760만 원 증액 주차장 특별회계는 2,026만 원 감액 임대 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에서 6억 8,059만 5천원 증액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17만 7천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기정액 대비 2,317억 2,249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35억은 증액,
세외 수입에서 104억 8,155만 3천 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970억 2,656만 5천 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은 29억 8,114만 9천 원 증액, 보조금은 676억 3,735만 8천 원 증액,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505억 9,587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입니다. 기정액 대비 2,220억 9,864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30억 원 증액, 세외 수입에서 103억 9,156만 8천 원 증액, 지방교부세 등은 970억 2,656만 5천 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은 29억 8,114만 9천 원 증액, 보조금은 673억 7,785만 8천 원 증액,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413억 2,150만 6천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기정액 대비 37억 3,00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 수입에서 8,897만 원 증액, 보조금에서 2,150만 원 감액,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에서 36억 6,256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기정액 대비 58억 9,381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 수입에서 101만 5천 원 증액, 보조금에서 2억 8,100만 원 증액,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에서 56억 1,18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총 2,220억 9,864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주민세 중 종업원분에서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득세 중 법인소득분에서 16억 원, 특별징수분에서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전체 103억 9,156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은 26억 1,73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 임대 수입에서 811만 7천 원 증액, 사용료 수입에서 5억 1,050만 원 증액, 사업 수입에서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이자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서 19억 원, 기타 이자 수입에서 1억 7,97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자 수입은 부서별 보조사업 등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으로 153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임시적 세외 수입은 77억 1,595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에서 불용품 매각 대금 1,2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반환 수입은 실가소에서 추진하는 보조 또는 위탁 사업비 정산 잔액 반환금으로 25억 4,951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 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전체 51억 5,383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약금에서 774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 수입에서 2026년 폐강지역개발기금에서 34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 조정으로 석탄산업 전환지역 사업단에서 66억 2,9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체산업추진단에 10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재복구금에서 1억 원 증액, 경제과 2025년도 삼척사랑 상품권 운영사업 집행잔액 11억 6,951만 4천 원 증액, 평생학습센터 기저계 도서관 선급금 반납 3억 9,357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은 환수금에서 829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금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기정액 대비 970억 2,65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교통교부세에서 898억 2,256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에서 23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부동산교부세에서 40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지방소멸대응기금은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29억 8,11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에서 19억 8,114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시군 특별조정금에서 10억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73억 7,78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사업으로 전체 465억 5,191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실가소 214개 사업에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174페이지 하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208억 2,593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실가소 311개 사업에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184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413억 2,150만 6천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329억 3,07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2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6억 3,357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5억 8,9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억 89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22억 4,815만 6천 원이 순증되었으며 195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세무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048만 4천 원이 증액된 8억 2,9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고지서 우편 요금을 2,5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에서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읍면동 시상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서 개별 주택가격 조사 결정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42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30%, 시비 70%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세입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세입수입 운영 우수부수 포상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5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집행잔액으로 7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준비 안 되셨어요? 없어요. 네, 세무과장님께 그러면 위원장으로 한마디만 당부 좀 드릴게요. 네네. 우리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조금은 늦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보통 보면은 매년 네.
3월 이전에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해서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아마 지난 6.3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네네.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도 이렇게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네네. 상당히 예산을 증액을 많이 시켰어요. 네. 총 자산이 얼마 증액이 됐어요? 전체가 2,22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일반 회계에서, 예. 총 합계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회계, 네네. 기타 특별 회계, 공기업 특별 회계 네, 전체를 예, 예. 세입 총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1조 162억 네, 그죠? 그렇죠. 예. 6,100만 원 이렇게 확보를 하셨는데 네. 우리 세무과는 자체 수입 중에서도 지방세하고 세액 수입하고 계시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예, 예. 지난 2026년도 당초 예산에는 네네. 494억 3천만 원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30억 원이나 증액을 시켰어요, 그죠? 네. 증액시킨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네네. 주민세 종업원분이 네. 2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종업원분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이 주민세 종업원분은 이제 그 관내 기업에서 월 평균 이제 총 급여액이 1억 8천 이상인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재작년하고 이제 그 올해하고 그 면세율도 조금 이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1억 5천에서 1억 8천으로 좀 올라가서 감면받은 기업도 좀 있지만 또 기업체별로 네. 급여가 좀 인상이 되면서 네. 예, 급여가 좀 인상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율을 적용하니까 그 세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원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월 급여도 좀 인상됐다 네네, 이거죠. 그렇죠. 예, 예. 조금 나아지는가요? 예,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그 전에는 있어요. 이제 그 블루파워 들어오면서 네네. 기업들이 또 많이 들어와서 조금 또 그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감소 요인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다 거의 다 대부분 나가실 분들은 또 나가는 기업들은 가고 또 일부 기업은 또 그 종업원들이 조금 줄어들면서 조금 또 낮아지다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예, 조금 이제 급여 인상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증액이 됐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종업원분이 네. 15억 5천만 원에서 2억이 증액돼서 17억 5천만 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예. 편성을 하셨거든요. 네네. 자세히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지방소득세가 움직였어요. 예, 예, 지방소득세가 네네. 법인 소득분이 16억 원이 인상이 되었고 네네. 또 징수특별분이 12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28억을 지방소득세를 증액을 시켰는데 네네. 여기도 간단하게 우리 의원님들 28억이나 증액을 시켰는데 네네.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이 법인 소득분하고 특별징수분을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납부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법인 소득은 4월에 하고 특별징수분은 이제 5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대부분 신고를 받고 이제 징수를 하는데 법인 소득은 이제 법인의 영업 이익들이 증가가 돼서 이제 조금 그 세입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실제 이제 그 6월까지 해서 49억 3,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33억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들어온 만큼은 이제 다 이제 여기다 예산 편성을 이제 반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3억 정도는 이제 남겨놓았는데 혹시나 이제 가끔씩 반환금들이 또 생깁니다. 환급금들이 생겨서 예, 그런 걸 대비해서 일단 남기고 나중에 또 혹시나 이제 그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또 더 편성을 할 예정이고 특별 징수분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급여에서 이제 그 징수해서 소득세로 이제 그 법인들에서 기관에서 납부를 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급여 인상이 좀 되면서 저희가 이제 5월 달까지 들어온 게 67억 4,8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아니, 예. 그렇게 67억 4,800만 원인데 지금 이제 66억을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하고 한 1, 2억 정도는 지금 예, 요것도 또 혹시나 환급금 이런 게 또 발생이 될까 봐 예, 그렇게 예, 여유 재원으로 남겨 놨습니다. 약간 안정적으로 네네, 편성을 안정적,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해 추경이나 마무리 정리 추경 때 예, 예, 더 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추가로 편성하겠다 이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세가 524억 3천만 원이나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데요. 그리고 네네.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 수입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 수입은 이래 보니까 736억 8,800만 원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524억 3천만 원을 합하면 예, 예. 1,288억이나 돼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5년간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 네네. 자체 수입이 예, 예. 그래도 최대 많이 확보를 하신 거야. 예, 예. 지난 2025년도 3회 추경에 보면 네네. 1,244억 정도 됐는데 네, 네. 88억이면은 예. 제1회 추경에서 많이 확보를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과장님, 네. 우리 세무과는 지금 세무과장님께서도 자세히 설명 주셨습니다만은 네네. 지방세하고 세액 수입을 이렇게 1,288억이나 확보를 하셔서 네. 아마 우리 시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하면서 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무과 276페이지인가요? 예, 27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 세출 예산에서 우리 그 개별 주택 가격 결정하는 게 있잖아,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게 개별 주택 가격 결정하는 거는 예, 예. 국비 사업 50% 우리 시비시 50% 예, 사업이죠, 그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가격 주택 결정하실 때 네네. 이게 결정이 되면 예. 우리 재산세 등 네네. 모든 과세 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정하고 정확하게 네네. 이루어져야 우리 시민들이 아주 또 행정의 신뢰도 또 받을 수가 있고 네, 또 맞습니다.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예산 편성된 거는 네. 저희가 기간제 인력을 이제 3명을 뽑아가지고 본청하고 이제 읍면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 한국부동산원이나 이제 전문 기관에 또 그 의뢰를 해서 또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최대한 저희가 이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저희가 이제 사전에 공고를 하면은 또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네. 것도 재검토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세무과는 세무과별로 또 사업이 있고 네네. 또 우리 자체 수입, 네네. 지방세하고 세액 수입을 확보하시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읍면동장님들 들어오시거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명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예산실 소관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기획예산실은 본 예산 대비해서 43억 9,266만 5천 원이 늘어난 210억 3,4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212페이지 중간 부분에 그 먼저 강원연구원 출연금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구 증가 시책 지원금으로 2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시정 홍보 및 매체 관리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다음 장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 교육발전 특구 위탁 사업비로 19억 5,500만 원과 그 다음 장입니다. 소달 분교장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 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글로컬 대학 지원에 5억 3,750만 원과 강원 라이즈 사업 지원에 3,746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예비비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도계읍이 되겠습니다. 도계읍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1억 원과 마을별 수건사업 1억 원 등 3억 6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 25억 2,28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원더급 예산은 그 원전 인접지역 지원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 24억 5,11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건덕면입니다. 그 시설 및 응급 복구비 1억 원을 증액해서 24억 8,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하장면입니다. 마을별 수건 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공면은 1,900만 원 증액, 미로면은 참여예산 사업비 조정으로 1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공면은 1억 원, 신기면은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그 사계동 지역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글로컬 대학 지원 사업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 있어서 삼척시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추진됐던 뭐 우리 시에서 성과라든가 이런 걸 뭐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어요? 지금 글로컬 대학을 저희가 5개년간 그 4개 캠퍼스별로 약 5억 원씩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작년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 이제 통합하고 이게 이제 각각 지역의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 산업과 연관돼서 하는 사업은 별로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고요. 학교 자체의 혁신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주로 위주를 하는데 독일 캠퍼스에 보면은 지금 주로 하는 게 지금 600산에 있는 캠퍼스에 뭐 한국어 집중 교육센터라든가 그 유학생을 위한 그런 교육센터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그러니까, 주된 예. 사업이고. 국장님이 네. 우리 시에서 단순히 대학에 지원을 해주는 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 특히나 우리 삼척시가 이게 뭐 삼척시만 이거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차원에다가 지금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는 거고, 또한 네. 오늘 우리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삼척시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난 7월 말일자로 6만 139명. 139명이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건 하여튼 제가 좀 유념을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이거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 긴장해야 됩니다. 네. 이 인구가 6만 명 이상하고 이게 139명 딱 줄으면 5만 명이라 딱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 이게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여요. 또한 거기에 뒤따르는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처럼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어떤 사업을 했는 게 좋을 건지 예산이 과감하게 투입되더라도 뭘 해야 되겠다. 뭔가 좀 차별화된 걸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의 얘기 드리는 것 가슴이 답답해서 저도 오늘 아침 출근해서 이 삼척시 인구 현황표가 책상 위에 딱 올려보니까 나도 이게 야 내가 지역의 주민 대표인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야 이걸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한 뭔가 기획실에서 추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들이 잘 살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뭔가 희망을 줘야 되는 거고. 근데 단순히 사업적인 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하게 눈에 띄게 딱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삼척 시민들이 시민의 삶의 어떤 질이 나아질 것 같다 이런 그런 게 딱 눈에 안 보여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십시오. 이게 추경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거기에 대한 저걸 하겠지만 참 답답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분발하겠습니다. 네, 글로컬 대학에서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큽니다. 어떤 게 우리 시가 얻어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새로 편성된 항목이 제가 이게 세입 쪽에서 확실히 못 봐서 그런데요. 그 원전 인접 지역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편성이 된 거죠. 그 세입이 들어오는 거죠. 그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네. 그 항목이 신설돼서 네. 삼척 같은 경우는 보통 교부세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따로 네. 항목이 있는 예.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전체 이 명목으로 보통교부세에 포함이 된 게 따로 그래도 내역이 얼마쯤 들어온다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그게 얼마입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저희 삼척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인접 지역인데도 그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3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도라 해서 맞아요. 지금까지는 혜택을 아무 10원짜리 한 장도 못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난해 그 교부세법을 개정해서 그 도를 달리하는 인접 30km 반경 내에 있는 시군에도 그게 5군데가 있거든요. 그 5군데에서 그 보통 교부세 산정 지수에 방사선 인접 지역 원전 교부세 항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원전 인접 지역에 있는 지역 자원 시설세만큼의 교부세에 얹혀주는 거죠. 그게 이제 전전년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발전량에 곱하기 몇 프로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는 2022년도 발전량을 해서 16억 5천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당시의 산정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경북 관할에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한 9개 시구니까 돌아가는 양이 작지 않습니까? 저희 영덕하고 이렇게 봉화하고 삼척 이렇게 하면은 46억에서 47억 정도 평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예산은 그냥 일반 회계에 투입을 하고 그래도 고포 지역은 어떤 피해 지원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 10%만 1억 6천 정도를 원덕업 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안 그래도 여기 네. 지금 1억 2천인가가 네. 그 명목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면도급 예산에 근데 그거를 일반 회계에 포함해서 전체 지역에 쓰는 거를 네. 원덕 그 30km 반경 안에 해당되는 분들이 동의를 할까 이게 조금 우려가 돼서요. 그거는 저희가 지난해 말에도 설명을 좀 많이 드렸고 그때 주민들이 그게 우리 원덕 지역 몫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분분하고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30km 반경 내에 65개 리가 들어가요.
원덕, 노곡, 여기 가곡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지금 금년도에는 뭐 10% 해봤자 1억 2천에서 1억 5천밖에 안 되지만은 내년도부터는 한 50억에 육박하니까 5억 이상 좀 편성이 가능하죠. 하여튼 그리고 또 추가로 또 요구 사항이 있으면 별도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또 원덕이 됐던 어떤 그 피해 당하는 지역에 사업비로 편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게 네. 조금 투명성이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이렇게 쓰였다라는 네. 게 따로 항목별로 돼서 시민들이 알고 동의하면 동의하고 아니면 뭔가 저기 불만이 있다면 거기에 네.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예. 그런 정보 제공이 돼야죠. 네,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 이해 설득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 조금 양해를 드릴게요. 먼저 기획 예산실 소감부터 먼저 조금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읍면동 질의를 받겠습니다. 읍면동에 질의하실 의원님 김장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기 217페이지 보시면은 그 행정 운영 경비 보면은 이게 읍면동 이게 경비가 다 틀리거든요. 금액들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게 인구 기준인지 뭐 면적 기준으로 이게 금액 예산이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읍면동별 예산액 총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인구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 행정의 기구 편성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서 이게 도계 원덕 같은 건 25억 원대고 건덕까지 20억 원대, 하장 노곡 미로는 10억 원대, 그다음 부분은 9억에서 7억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읍면동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을 해가지고 네. 어떠한 민원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네. 이제 뭐 시로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예산들이 측정되어 있는 금액들이 있나요? 이런 행정 운영비 외에 여기에 사업 예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현안 사업비별로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편성을 해주고 그 외 사업들은 또 본청에 또 재배정 요구를 해주면 저희가 또 별도로 또 재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럼 여기, 네. 여기 예산이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제 보통 읍면동에다가 뭐 불필요한 네.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요청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 예산들이 어느 정도 일부 확보가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시설비 같은 경우는 거의 시설비 항목의 그 요구사항이 많죠. 거의. 그래도 보통 일부 얼마 정도 예산 읍면동에 좀 측정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금액.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죠? 뭐 보통 일반 민원들이 보통 읍면동에다가 뭐 읍면동에다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포괄적 부분은 예산에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민원 사항 같은 경우. 민원 사항들은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 사안별로 처리 부서가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민원 또 실과에서 처리할 민원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할수 큰 있기 때문에. 사업은 아니지만 네. 저희가 이제 다니면서 네. 이제 그쪽 읍면동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네. 이제 읍면 뭐 동장님께 민원을 네.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예산이 좀 없습니다라는 네.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저는 그런 예산들이 좀 측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나 싶어서 아니 그 이제 그런 이제 보통 이렇게 시설물 응급 복구가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그 읍면동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 거기서 이제 모자라거나 이런 부분은 또 실과에 요청하면 되니까 그거는 크게 뭐 이렇게 애로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까이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동이 읍면동 이제 뭐 동장님들이 많이 있는데 좀 기왕이면 예산들을 좀 많이 좀 읍면동에다 좀 지원을 해서 좀 사소한 것조차도 저희 뭐 시로 올라오지 않고 읍면동에서 좀 해줄 수 있는 좀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잠깐 부가 설명드리면 아까 그 의원님 행정운영 경비 말씀, 기본 경비 말씀하신 거는 여기 이제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행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니까 이게 직원 숫자로 이제 보통 통계를 내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김창수 의원님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국장님, 네. 국장님도 기획예산실장으로 계셨잖아,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아리라 생각하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인구 정책 5만 지켜주세요. 유념하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6만을 꼭 지켜주세요. 네. 6만을 꼭 지켜주시고 우리 김상수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신 거 읍면동에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안배해 주세요. 네. 참고로 한 말씀을 하여튼 저희가 인구 관련해서 네. 좀 열심히 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광역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이제 도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산후조리원 이전 신축비 20억 원을 합고했습니다. 직원들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그래요. 많이 해드릴 거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이번에 2026년도 당초 예산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72억 원을 확보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제1회 추가 추경에 8억 8억을 증액을 시켜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80억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지방 소멸 대응 기금 80억 많이 받은 거예요? 작게 받은 거예요? 지금 그 제도가 매년 바뀌다 보니까 저도 가늠이 잘 안 되는데 제도 얘기하지 마시고. 그 우수가 120억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보통 성적을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 2027년도에는 120억 다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등급이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등급이 S등급에서 A, B, C 등급으로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B등급 받다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 80억 정도 받는데 매년 이게 그러면은 8억을 증액시킨 게 이게 기초 개정인가요? 아니면 광역 개정까지 다 받은 거예요? 기초입니다. 기초만요. 네. 광역 개정은 얼마 정도 내려올 것 같아요? 광역 개정은 금년도 그러니까 2026년도부는 확정이 다 됐고 됐고. 그러니까 내년도 광역 기금이 이제 그것도 이제 제도가 좀 바뀌어 가지고 도에서 코트를 가지고 또 심사를 해요. 기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차부는 심사를 해서 이제 3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이전 신축비 20억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 네, 감사드리고 국장님 이게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전국에 89개 이렇게 또 관심 지역도 있고 이래서 매년 2022년도부터 매년 1조 원씩 10년간 10조 원을 국가 정책으로 푼답니다.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인구가 어떻게 하면 소멸되지 않고 인구가 조금 늘어나게 해. 그리고 우리 소멸 대응 기금이 지금까지 202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이게 지금까지 잘 진행되는지도 잘 이렇게 중간중간 점검도 잘 해주시고 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업이 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세무과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시가 이번 제1회 추경에 1조 162억 6,100만 원이나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을 하셨어요. 그죠? 이 사업이 추경 예산안이 많이 조금 늦어갔는데요. 국장님 이렇게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 계시고 이게 우리 시가 이게 빨리 승인이 되면 우리 12개 읍면동으로 각종 현안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또 우리 예산이 가급적이면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 많이 풀려서 지역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들 지금 하시거든요. 이래 재정 투입이 돼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리면 뒤에 읍면 동장님들도 와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예산도 우리 상반기에 다 잘 집행돼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에서도 활기가 넘치는 이러한 곳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 하실 알겠습니다.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읍면 동장님들도 수고하셨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법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실장 최유정입니다. 감사법무실 소관 1회 추경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4쪽입니다. 1회 추경 총 예산액은 5억 506만 2천 원이고 기정액 대비 1억 7,5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은 감사 관리의 투명한 감사 활동 운영에 청년 문화 홍보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가 700만 원, 법무 행정 지원의 소송 수행 비용이 1억 4,940만 원입니다. 각종 소송 손해배상금 및 국가배상금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금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배상금에 2천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추경이 증액한다는 거는 특별히 뭐 사용처가 정해졌거나 일이 있거나 이런 건데 무슨 저희가 지금 4천만 원이 서 있었는데 네. 지금 3,200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됐거든요. 예상해서 세운 건가요? 아니면 집행해야 될 건이 있어서? 아니요, 지금 이제 한 800이 남았기 때문에 네, 이제 혹시 하반기에 있을 또 것 같아서. 2천만 원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끝났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우리 감사법무실장님 이하 팀장님도 계시는데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부분을 업무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석탄산업 전환지역 사업단장 최용철입니다. 석탄산업 전환지역 사업단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0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75억 9,216만 8천 원이 증액된 233억 8,65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사업의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으로 1억 원을,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5,350만 원 편성하였고, 도계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 4분기 운영금으로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광지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인 국비 매칭 블랙 다이아몬드 도계 세부 사업과 관련하여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테마거리 축제 민간 이탁금을 국비 매칭 비율에 맞게 4천만 원 증액하였으며, 생활복지 특화도시 건강모센터 운영 보조금 당초 예산 미반영분 7천만 원, 그리고 블랙 다이아몬드 도계 조성 시설비 부족분 2,200만 원과 감리비 5억 원 등 총 6억 3,205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도계 자체 사업에 폐광기금으로 감리비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리 게스트하우스 운영 관리 운영에 시설물 유지 보수 부족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운탄고도 1330 건능길 조성에 제초 등 유지 관리비로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위하여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도계 종합회관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및 시설 장비 유지비 부족분으로 6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의 성과평가 및 원가 계산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인건비 및 운영비 당초 예산 미반영분 1억 8,326만 5천 원으로 총 1억 9,826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자기관인 블랙벨리 경영실적 평가가 완료되어 집행잔액 4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흥전리 삭도마을 및 소공원 운영에 삭도마을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계 유리나라 운영에 공공운영비 부족분 2,700만 원과 시설비 3천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1천만 원 등 6,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계 나무나라 운영에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로 8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탄광도시 세계유산화를 위한 폐광지역 4개시군 행사운영보조금 분담금으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5천만 원을 그리고 석탄산업 유산길 행사에 민간행사사업 보조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경도 석탄재 체험 시범사업 배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20억 원을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 12억 9,540만 9천 원 그리고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억 45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 매칭으로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 15억 원과 폐경도 보수시설비 5억 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교육 운영비로 1천만 원으로 20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폐경도 체음제 시범 사업 배수 시설 유지 관리비로 도비 1억 5천만 원과 시비 3억 5천만 원으로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에서 255페이지입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연탄 보일러 설치 지원에 7,0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인 광산 주변 지역 개선에 시설비로 도비 4,500만 원, 시비 4,500만 원, 총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으로 광산 주변 지역 환경 개선 사업 집행잔액 591만 8천 원, 폐강 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2,348만 8천 원, 그리고 폐강 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등으로 5,048만 9천 원, 그리고 2024년 폐강지역 개발기금 집행잔액으로 2억 5,855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석탄산업 전환지역 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운탄 고속길 있지 않습니까? 그 종점이 지금 그게 어디야? 성황의 탁까지인데 그 50천 구간 연결 안 된 구간 그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50천 구간, 예. 예, 그 저기 그 아파트 옆에 그쪽 말씀하시는. 아직 그쪽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예. 지금 현재 도에서 내려온 계획은 없고요. 지금 도로를 활용해서 코스를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완공이 안 된데 그 완공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예,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그 동료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 어디가 중단이 돼 있는지, 어디가 또 이렇게 불편한 곳이 있는지 한번 잘 챙겨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251페이지 한 번만 봐주세요.
밑에 하단부에 우리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조성 사업 있잖아, 그지, 단장님. 예. 이 부분은 순수 한 1,000억 들여서 하시는데 우리 순수 시비나요? 아니면은 예전에 당초에 이게 우리 시비가 한 70% 정도, 그다음에 강원랜드, 그다음에 광해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지분을 이렇게 좀 나눈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난 업무추진 상황 보고에서도 잠깐 음. 보고 드렸었듯이 지금 총 타당성 조사 영역이 이제 타당성 조사 영역 기본 구성 영역상에서는 1,040억이 나와 있는데 타당성 결과를 보고 저희가 출자 기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관과 협의를 하려고 지금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또 협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날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결과 잘 나왔어요? BC가 0.72 나왔습니다. 7이. 네네. 그래도 그렇게 아주 잘 나온 편은 아니네요, 그죠? 그래도 0.7 정도면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타당성은 되나요? 네, 정책적 근거는 마련되었다라는 결과, 행안부 타당성 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독일 유리나라하고 나무나라 있잖아, 그죠? 예. 이거 예산 1년 예산 보통 얼마 한 10억 들어가나요? 예. 운영 예산이? 네. 어떻게 좀 아껴 쓸 수 있는 예산 안 되나요? 수입 들어오는 거 봐서 이렇게 나가는 운영비가 많아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은 없나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단장님 이렇게 한번 예. 잘 챙겨보시고 독일 유리나라하고 나무나라에 참 예산도 많이 투입돼서 시설을 해놨는데 우리 물론 추가 옆 인근에 관광지를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준공이 되면 연계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기는 하나 하여튼 아껴 쓸 수 있으면 좀 예산을 좀 아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려요.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달 초등학교 예. 그거 감정 평가할 때 예. 우리 그 리모델링 한 거 감정 평가 포함되지 않도록 좀 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다 해놨는데 거기까지 건축비가 또 다 포함돼서 토지 매입비는 뭐 당연하고 거고 네. 또 건축비도 아마 이게 지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아마 같은 생각일 텐데 발리 지금 석회성 광산 진행 과정이 우리 담당하고 계시는데 간단히 좀 설명 한번 해보세요. 광산 개발 진행 과정은 지금 도에서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네. 그 앞에 성광장이랑 진입도로 개설해서 공사를 지금 현재 하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은 아마 채굴은 12월 이후에나 채굴 계획이 실제 채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세부적인 절차는 거기까지가 저희가 파악하는 게 다고요. 예, 그리고 그 과정 만약에 단장님 네. 석회성 광산을 채굴하는 인허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네, 강원도지사입니다. 강원도지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인허가 사항은 뭐예요? 개별 공익장의 의제에 대한 검토, 어, 예, 뭐 소하천이든 도로. 예, 산림이든 농지든 음, 이런 부분, 네, 거기에 대한 검토는 의제 협의로 다 완료했습니다. 의제 협의로 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네네. 단장님 한번 부탁 한번 드릴게요. 우리 지역 주민들, 발리 지역 주민들 매일같이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저렇게 애쓰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저도 위원장으로서도 한 2번 이렇게 현장에 가보고 답사도 해봤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니까 단장으로서도 그렇고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들여서 뭔가 조금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누구나 이거나 대체 사업단장 모셨나? 다음은 대체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산업추진단장 신명석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예산액은 14억 2,482만 4천 원이 증액된 145억 7천 9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주요 사업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계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의 국도비 29억 8,624만 4천 원을 편성, 중입자암 치료센터 기반 의료 클러스터 구축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국비 2억 1천만 원을 편성. 다음 261페이지 도계 특화 공공임대주택 100세대 건립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폐광기금 1, 2차분 15억 4천만 원과 삼척시 폐광기금 6억 2천만 원 총 2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석공 협동아파트 매입 이주민주택 활용사업과 관련하여 본 예산을 조정하여 지중화 사업에 4억 5,300만 원과 감리비 2,100만 원 그리고 협동사택 건물 철거를 위한 실시 설계 및 해체, 성면조사 용역 등 7,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산업추진단장께 김민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지금 우리 도계 석탄산업 전환지역 대체산업으로 중입자 가속기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죠. 네. 이 사업이 의료하고 연구 산업이 융합된 그런 의료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이제 핵심 사업이 4개인데 예. 그 의료하고 그 하나가 또 이제 R&D 연구라고 R&D 예. 그리고 의료하고 연구하고 같은 같이 해서 예. 이게 우리 지금 예상하는 총 예산 금액이 지금 한 3,600억 정도 되죠. 예. 이걸 시행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이 시간이 가면서 증액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국비가 1,850억 정도 1,849억 49억 예, 네. 정확히는 그건 한 50억 정도 네.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단장님이 좀 우리 산자부하고 잘 협의해서 네. 국비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지금 일단 작년에 이제 예타가 통과됐는데 그동안 이제 뭐 환율이라든가 이제 예. 물가 상승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타 통과한 이후에 한 10% 범위 내에서 예. 어차피 이제 기획예산처하고 이제 협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협의를 잘 하고 있죠. 예. 예, 이제 예. 기본계획 수립안이 이제 초안이 나와서 예. 예. 지금 이번 달부터 이제 예산처하고 이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환율의 네. 변동에 따른 그 예산을 좀 잘 협의해 주시고 네, 우리 단장님이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우리가 저기 도계 은민들의 그 투쟁의 결과물로 이게 대체 산업으로 들어오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계 은민들이 여기에 거는 기대가 크단 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사업이 하여튼 조기에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들어온 게 히다치, 도시바, 우리 벨기에 우리 가속기 중에서 IBA라고 예. 있습니다. 어느 제품이 효율성이 뛰어나고 사후 관리가 잘 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네, 예,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저희들이 이제 의료 분야에 이제 그 국내에서 예, 최고의 이제 전문기관에서 이제 그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들이 이제 그 1차, 2차 이제 중간 보고 회의를 가졌는데 예, 중간 보고까지 했는데 아주 언론에서 그 좀 감독이- 보셨겠지만 감속기 결정은 서로 안 됐잖아요. 예. 서로 뭐 이제 예. 장단점은 있는데 예. 나중에 이제 최종 이제 장비 선택은 예.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
집단이 모여가지고 장단점을 좀, 다 파악해서 가장 가장 효율성이 높은 네. 그런 가속기가 들어와서 독일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좀 이발지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장비를 단순하게 이제 그 회사에서는 팔기보다는 이게 이제 산업하고 좀 연계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그런 점도 이제 그 제방 그 고려해가지고 파생되는 그 이제 그 부분 사업까지도 예. 들어와서 네. 독일에 그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 의료인이 뭐 개별적으로 우리가 영입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산학 협력으로 어떤 큰 병원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뭐 수탁 기관은 그러니까 수탁해서 의료 어떤 그 우리 대형 병원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료진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죠. 이게 이제 수탁을 이제 이게 영업은 이제 의료인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수탁 받은 기관에서 다 알아서 어차피 할까요? 의료 그러니까 의사들을 여기에 뭐 이제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 수급에는 수탁 기관에서 자체 예. 의료인을 배치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간혹 독일에서 이렇게 수탁되는지 모르고 의료인 수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여기 독일에 뭐 의사가 오겠냐 뭐 그렇죠, 안 오겠냐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탁 기관이 선정되면 무조건 이제 와야 하겠네 의사. 어차피 수탁 기관을 하더라도 뭐 메이저급하고 우리가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난 업무 보고 때도 이제 뭐 삼성서울병원이라든가 국립암센터 이런 데서 지금 삼성 국립암센터 이제 우리 이제 기관 용역 기관에서 지금 이제 사전에 그런 이제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지금 뭐 잘 진행 중인데 여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이 좀 더 수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제가 그 공공임대주택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좀 제출해 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 드리고요. 그리고 중입자 가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입자 가속기는 저는 우려가 많아요. 제가 과장님하고 여러 번 대화를 나눴었는데 어떤 우려냐면 이게 과연 독일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우리가 암 치료가 사실은 그 기관 자체는 그 시설 자체는 암 치료가 주 목적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 대체 산업으로 그러니까 독일 지역을 위한 걸로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기관이 이거를 수탁을 받을 것인가 이제 위탁을 받을 것인가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 뭐 국립암센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삼성서울병원이라든가 어느 쪽이 인지 간에 우리의 평가 기준은 뭐 두 곳 다 굉장히 전문성이 높고 좋은 곳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을 하는가? 장비도 마찬가지고 사실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독일에 특히 뭔 도움이 될 것인가? 삼척 전체에 뭔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그거를 잊으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그 지난번에도 이제 그 폐광 지역 이제 통합 뭐 이제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은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뭐 사람이 이제 뭐 암에 뭐 걸리지는 말아야겠죠. 말아야 하는데 혹시나 이제 암에 이제 걸렸다 이러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혜택이 좀 치료비를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일단은 통합 지원 조례에는 좀 일단은 담아놨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한참 부족합니다.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산업하고 또 연계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이제 이 맞춰가는 단계다 보니까 하여튼 잘 추진하겠습니다. 뭐 산업하고 연관성 아니면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중입자 치료 자체가 아직까지 효용성이나 뭐 이런 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100% 이게 뭐 좋다 아니면 이런 암에 좋다 이런 것들이 연구 결과상으로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런 의료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독일 캠퍼스 활용해서 뭔가 더 할 수 있거나,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너무 이제 좁게 보지 마시고 이거를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입자는 이제 일본이 이제 선두주자인데 일본도 이제 중입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양성자 치료도 이제 하거든요. 이제 그 임상 실험을 보면 이 중입자 치료가 이제 매년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대학하고 연계하는 게 이제 이게 가속기다 보니까 이 장비지 않습니까? 그래 가속기 학과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 우리 의학 물리 학자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게 암이 발생한 이제 환자에게 얼마만큼의 방사선 양을 이제 그 조사를 해야 하는지 그런 학과가 이제 2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강원대학교에다가 그 28년도부터는 한 280명 정도 관련 학과에 그 이제 학생을 이제 수용하는 걸로 첫 이제 그렇게 이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수용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입학생 정원을 늘린다는 겁니까? 예. 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뭐 조정도 있겠지만은 2개 학과를 신설해가지고 학생을 2028년부터 이제 첫 이제 받겠다는 거죠, 신입생을. 그 그런 교육부하고 부분- 협의가 되고 있는 예. 중입니까?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단장님, 네. 저기 세입 부분을 한번 보면 석탄산업 전환 지역에서 우리 그 개발 기금이 대체 산업 추진단으로 이관했어요. 거기 보시면 한 202억 정도 되는데 네, 어차피 이 총괄은 이제 석탄산업 전환 지역 사업단에서 하는데 네, 지금 세입 부분에 보면 네. 이 101억이 조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출 부분하고 네, 정확하게 이제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데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부서하고는 이제 확인을 했는데 네, 그 정도 선에서 일단은 이 100 그러니까 이제 그 기금을 네, 양쪽 이제 단에다가 이렇게 네. 좀 나눠 놨답니다. 나눠놨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대체 산업 추진단에서는 101억을 나눠가지고 사업을 하실 거예요. 예. 어. 나중에 필요하면 또 아니, 받을 그러니까 수도 필요하면은 있고. 그러는데 예. 당초 예산에서 예. 막 쪼갈랐어요. 당초 또 예산에. 분류시켰어요. 감액시키고 예. 우리 그 대체 산업 추진단에다가 예. 101억이나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예. 업무가 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조정이 예, 됐어요. 예. 다른 감액된 이유는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네, 그거는 아닙니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확보가 미흡하다, 감액됐다 그런 건 아니고. 예, 그거는 아닙니다. 요즘 강원랜드 장사 어때요? 그 순이익금에서 25%를 했는데 그래도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순이익이 안 날 때는 아예 못 받았잖아요. 코로나19 때 이렇게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총 매출 13%에 총 매출의 13%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때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단장님이 관리하는 폐관 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많아졌다는 게 느껴지나요? 아까 이제 13%는 폐관 기금이고 네. 그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주식 배당금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코로나 때는 이제 그 주식 배당금을 좀 이렇게 거의 못 받았죠. 이제 영업 실적이 안 나다 보니까. 그리고 기금 같은 것도 보면 이제 보통 뭐 한 250억 정도는 매년마다. 매년.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특화 공공임대주택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예. 그 자리에 목욕탕도 같이 들어가잖아, 그죠? 네, 같이 들어갑니다. 거기 대한석탄공사에 땅 매입이 되었나요? 이제 저희 이제 행안부 중투심을 통과하고 이게 이제 사업비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좀 더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행안부하고 국토부에서 이제 국가가 이제 주택 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면 협의 면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요 부분은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해야지만은 예를 들어 이제 뭐 그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네. 나중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하게끔 할 수 있게끔 그런 국가가 이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감정 평가는 다 했고 거기 이제 한 10가구 정도 사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제 이주비 산정까지 이제 거의 마무리된 상태. 마무리된 상태. 예, 예, 예. 단장님 왜 말씀드리냐면 네. 거기는 예. 사실상 부지 매입비야 예. 부지 매입비야 당연히 감정평가해서 드려야 되겠지만은 네. 당연히는 아니에요. 우리 대한석탄공사가 예. 우리 도계 지역에 오랫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조금 뭐 기부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면은 예. 토지 매입비는 드려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건축비가 지금 계속해서 감정평가의 금액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다 무너지는 건물도 이 건축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꼭 이렇게 부지 매입비로 건축 매입비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계 이제 그 네. 석공 자산 네, 그러니까 토지는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하더라도 네. 그 위에 있는 건물들은 건축물. 다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이제 감정평가서에 그렇게 부기를 달아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그 석공에다 제출을 하면 네, 그 석공도 이게 이제 그냥 막 이렇게 그 시에다가 자치단체에다가 이렇게 그냥 기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 되면 배임죄에 걸리니까 안 되니까 그 저희들이 이제 땅만 매입하고 그 위에 폐기물 처리비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이제 법이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개정 중에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광해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제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 예, 예. 일단 목욕탕도 거기 들어가잖아, 그죠? 예, 예, 우리 예. 지역 주민들이 네. 정말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목욕탕을 이렇게 신축해 주시면. 네. 다만 네. 단장님 단점이 있어요.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목욕탕을 지어드리면 네. 우리 도계 지역 주민들이 목욕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이동 편의가 없어요. 이동이 저기 흥전 이쪽으로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네. 사실상 그 목욕탕까지 오시기에 택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른지는 모르겠어요. 단장님께 한번 제안 한번 드리면 부시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종합복지관에 보면 우리 시가 이제 버스를 한 대를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순회를 해요. 수영장으로 오시는 분들, 목욕탕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순회 버스가 있는데 도계도 거기에 이제 목욕탕도 있고 도계 수영장도 있고 도계에 평생학습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우리 공공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도계도 마찬가지로 우리 목욕탕이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 버스 한 대를 우리 시가 구입을 해서 순회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이동 편의를 도와드리면 어떻겠나 하고 한번 건의를 드려요.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꼭 검토하셔가지고 네,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훈입니다. 2026년도 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액 대비 59억 2021만 2천원이 증액된 563억 9,67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 차출 경비에 3천만원 증액하였고 읍면동 사업소 재택 당직비 소급분
5,5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비는 9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국내 국외 체험 연수에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 보육료 지원에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등 재해보상 연금 지급금에 3,120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제32회 삼척 시민의 날 경축 행사 운영에 4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자유총연맹 한마음 견학대회 3천만 원, 삼척시 이통장 한마음대회 3천만 원, 새마을 지도자대회 개최에 3천만 원, 바르게 살기 운동 한마음대회 개최에 3천만 원,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2,500만 원, 이통장 역량강화 연수교육에 3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1억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 공공요금에 1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 등 인력 운영비에 17억 4,278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하단 국도비 집행잔액 2,556만 5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7억 6,407만 3천 원이 증액된 788억 6,407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82페이지 하단 청사시설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에 3억 500만 원을 임원출장소 신축공사에 20억을 증액하였으며 283페이지 하단 공무원 인력 운영에 85억 2,204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근아입니다. 복지정책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복지정책과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51억 7,081만 5천 원과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16억 5,638만 1천 원을 자율기금 운영으로 6억 8,13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일반회계는 64억 1,448만 6천 원을 증액한 351억 7,08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사업에 7억 763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294쪽 중간 부분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 8억 500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참전 명예수당 지원에 8,4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5쪽 사회복지 저변 확대에 11억 540만 8천 원을 증액하여 53억 8,476만 9천 원을 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상단 삼척시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에 1,400만 원, 하단 제12회 강원 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회 도비 매칭으로 2천만 원과 자체 예산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신기명 복지회관 신축에 4억 8,100만 원,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 위탁금에 3억 4천만 원, 299쪽 상단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운영에 4,6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에 3,438만 원을, 300쪽 중간 부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5억 1,4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31억 2,890만 원, 301쪽 중간 부분 자활 지원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2쪽 행정운영 경비에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 3,144만 3천 원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7억 4,8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08쪽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2억 4,619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 반납에 1억 2,47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14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1억 3,13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1회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선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본 예산 대비 95억 3,853만 3천 원이 증액된 1,339억 2,215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은 국도비 보조 사업 확정에 따른 반영과 연례 반복 사업의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한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장교양 급여 비용인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뛰어오느라고 좀 숨이 차가지고요. 천천히 하십시오. 물 한 잔 마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네. 갑자기 급하게 뛰어오더라고요. 숨이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장기요양 급여 비용인 시설급여 3억 300만 원, 재가급여 5억 3,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으로 남양동 5개통 통합경로당이 회원수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여 11, 13통을 별도 2개통 통합경로당으로 신축하기 위해 공사비, 용역비 등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1억 3천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3억 2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10월 노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읍면동별 배정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 역량 활용 신규 사업으로 지난 7월 개소한 원독 에코에너지 안전지원센터 운영 지원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안정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26억 5,200만 원, 하단부 삼척시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 지원에 707만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에 4,4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에 2,9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부터 328페이지입니다.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으로 보건 의료 요양 주거를 하나로 연결하여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전담팀 구성에 따른 통합 돌봄 지원 회의 및 교육 등 방문 의료 사업비 총 6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으로 소득 기준에 따른 요양별 정부 지원금 3,100만 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인 삼척시 가족센터 운영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다문화 가족 고향 방문 지원에 300만 원, 다문화 가족 한마당 축제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둘째 이상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도계 보금자리 운영에 1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 4분기 운영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삼척 발달 재활 치료센터 운영에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6개소 25명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정착 차량 운영에 6,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 설치 사업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고자 기 설치된 읍면동을 제외한 11개소에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장애인 시설 비기능 보강으로 직업 재활 시설인 장애인 보호작업장 공간 협소로 기능 보강 사업 신청을 위한 건축 기획 용역 등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1에서 345페이지까지는 이전 연도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반환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신 의원 계십니까? 네, 김재영 의원님. 네, 여기 그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 설치 사업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를 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점점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데 그 어떤 장소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가보셨어요? 눈에 띄는 곳들이 있죠, 그렇죠? 노인복지관 포함해서 올해 9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많이 이용하시는 공공시설이나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에다가 많이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서 예, 그러는데 일부 지역은 이제 괜찮은데 저를 얼핏 떠오르는 게 이제 청년몰 안에 이쪽 구석에 있거나 아니면은 교동 그 평생학습관 옆에 공영 주차장에 여기 바깥에 이렇게 걸어가는 데서 여기 사이 좁은 공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보는 뭐 이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두고 다른 데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하면서 거기 앉아 계셔야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약간의 그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약간만 더 디자인상에서 고려를 하면 위치라든가 네네. 그러면 이용하시는 거기 앉아서 충전할 될 동안 기다리셔야 되는 분들의 입장을 조금 고려해서 예를 들면 반 정도 칸막이 정도를 하든가 네네. 뭔가 예, 그 공간에 따라서 아마 필요한 게 다를 네. 겁니다. 그렇지만 네. 그 이용객 여기 앉아서 내가 충전하는 동안 기다려야 하면 어떤 기분일까를 생각을 하시면 네네. 디자인상에서 조금 더 예, 고려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 네. 그렇게 진행을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신 의원님. 네, 김창수 의원님. 그 경로당에 보면은 그 어르신들 뭐 노래 교실, 네. 뭐 치매, 뭐 예. 치매 교실이나 장구 또 기타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하는 게? 뭐 종이 접기라든지 뭐 어르신들의 뭐 감각이라든지 뭐 그 노래 교실 특히 뭐 만들기 이런 게 주로 많고요. 또 같이 이렇게 흥을 돋구는 뭐 노래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 제가 어제 경로당에 갔다 왔었는데 네. 저도 수차례 경로당을 다니면서 처음 제가 본 게 어르신들 발 마사지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이 강사료가 다 일괄적으로 똑같을 거 아닙니까? 틀리나요 이게 각 교실마다? 강사료는 아마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강사료 부분에서 있어서 그런지 몰라 솔직히 발을 만져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발을 이렇게 내밀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게 발 마사지 받는 게 어르신들이 가장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강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까 지금 인력이 사람이 많이 부족해서 안 하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인건비를 좀 다른 수업보다는 좀 네. 인건비를 더 많이 주면은 좀 더 많은 강사들이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좀 편의 시설과 또 어르신들이 좀 그래도 가장 우리가 발 마사지 같은 경우 저희도 해봐서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참고해서 네. 한번 그 강사료를 조금 그 부분을 좀 인상해갖고 좀 인원을 좀 충당했으면 좀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고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또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가장 그 사회복지과가 일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일회 추경도 꽤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일회 추경이 조금 늦어져서 어디 급히 뭐 적게 집행해야 될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데가 있는지 좀 잘 살펴보시고 네. 예산 추경이 성립이 되면 바로바로 좀 집행을 해서 네. 주민들한테 조금 불편하신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아동청소년 과장님과 민원과장님이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국장님이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설명하시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우정훈입니다. 2026년도 잠시만요. 혹시 민원과 와 계신가요? 아, 그러면 의원님 저기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기 전에 아동청소년과하고 민원과를 같이 보고를 하시고 질문을 아동청소년과 민원과 이런 순서로 받는 건 어떠신지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두 개 과를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예산액 11억 5,600만 원이 정액된 370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국고 지원으로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44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최소 필요 지역 어린이집 육아반 인건비 43만 3천 원과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요금으로 15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직원 저개선 지원 국고 지원에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32만 4천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및 종사자 우대 지원의 담당 교사 특별 수당과 평가제 격려 수당으로 8,7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복료 지원 국고 사업비로 영유아 복료 지원 금액 중에 3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현재 그 도비 간액 시가 감액됨에 따라서 매칭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하단에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 지원에 공공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교육 및 행사 지원에 직무 연수비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 종합 지원센터 운영 지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발전 특구 도비 보조 사업으로 육아 지원센터 관련 사무용품 구입과 운영비 그리고 직기 구입을 위해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요보 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859만 8천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국고 보조금의 인건비로 4,669만 8천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실내 놀이터 운영에 2천만 원을 정액하였고 아동 급식 지원에 급식 지원을 위해서 1억 6천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 육아 기본 수당 도비 보조 사업 중에서 6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도 도비 가내시에서 내시가 감액되어서 내려오면서 매칭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비에 3,5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에 3,900만 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3,600만 원을 정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연합 행사 지원을 위해서 연합 발표회 지원과 종사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 설치비 지원 사업은 대상지 선정의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중복 유사함에 따라서 사업비 반납으로 인해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 특구 지원 사업도 동일 건으로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사업으로 1,4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 사업으로 2,2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자체 사업으로 2,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진로 체험 지원센터 운영비를 위해서 8천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으로 3,43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독일 청소년 장학센터 운영을 위해서 8,424만 천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 청소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덕 청소년 문화이집 운영을 위해서 1,687만 천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3,8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삼척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 지원을 위해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검증비 지원을 위해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드림스타트 인력 운영 추가 비용으로 6,8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아동복지교사 인력 운영을 위해서 3,242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인력 운영 부족분 충당금으로 3,881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아동보호 전담 요원 인건비를 위해서 1,55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나머지 그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보육 지원 부분으로
5억 9,900만 원을 반납하고 366페이지 중간점의 아동보호 부분에 4억 1,400만 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67쪽의 하단의 드림 스타트 부분에 1,990만 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 청소년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민원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가는 6,300만 원이 감액된 3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 운영을 위해서 민원 담당 공무원 의료비 지원과 그리고 만족도 조사 용역을 위해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추진을 위해서 우편 및 통신 요금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정액하였고 도로명 주소 운영 관리에 주소 정보 시설 설치와 그리고 주소 정보 시설 일제 조사는 8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8천만 원 감액한 사유는 도비 보조 사업 중에서 유사한 과목이 있어서 도비 보조 사업 명에서 지출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동 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영 의원님. 아까 몇 가지 이제 육아 기본 수당에서 이제 감액이 6억이 나왔었고 도비 그러고 몇 가지 한 2가지 정도 그런 항목들이 있었는데 보육료 지원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도비가 감액이 되면서 이제 매칭분까지 감액이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지금 도비 육아 보육 수당은 도 자체적으로 강원도만 시행하는 특수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70%가 지원이 되고 30%가 시비가 부담이 되는데 도에 지금 예산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감액을 하고 정리 추경 때 정액을 해준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혹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 태어난 아동 숫자가 너무 줄어들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예산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오전 계획된 일정이 지금 문화예술과 한 개과만 남았는데 마저 진행하시는 걸로 해도 이의 없으시죠? 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장님이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문화관광 제2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30억 5,200만 원이 정액됐습니다. 정액돼서 121억 2,095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도계문화체육센터가 이제 10월달에 개장을 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든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를 8,3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내년 정월 대보름제 관련해서 신규로 이제 남근 조각 경연 대비로 도비 포함해서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381페이지입니다. 삼척문화원이 금년에 이제 70주년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 70주년 기념 행사비로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단 국가유산의 긴급보수비라든가 고택 정비 그리고 실직 군악릉 관리사 건립 그리고 문화예술을 해관 관리와 박물관 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걸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379페이지에 보면 네. 정월 대보름젠 안건조각 경연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네. 이게 한동안 행사를 안 하다가 지금 올해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경로가 혹시 이걸 하자는 뭐 추진하게 된 경위가 있을까요? 경위는 지난해 거의 한 4년 내지 5년 정도 이게 이제 난건 조각 경연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해신당 공원에 이제 기존에 세워진 장성목 난건목이 이제 다 훼손이 되고 거기 이제 볼거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어떤 주민 건의 사항도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평가 보고할 때 이걸 개최를 해서 거기를 좀 보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도비 신청해서 확보를 해서 금년도 재료 준비하고 해서 내년에 그 경연대 작품을 가지고 해신당 공원을 좀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그 도비도 있고 이 네. 사업을 하는 건 그런데 이게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조금 약간의 좀 사회적 무리가 있었던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해소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